자,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들 저번 공부한 내용 복습해 봅시다. 중국 춘절 때 먹는 음식은 뭐라고 했죠? 만두. 왜 만두를 먹는다 했지? 복을 싸서 먹는다, 그죠? 일본 오쇼 갔을 때 아침 식사로 먹는 음식 뭐라고 했죠? 조니가 그치 떡국. 야, 좋아 좋아. 러시아 노비고트 때 띄우는 소형 열기구의 이름은 스카이랜턴이라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볼 거예요. 일단 경제, 문화, 정치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의 교류 모습, 경제, 문화, 정치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분야로는 일단 우리가 중국산 하면 여러 가지를 먹어요. 먹는다고 했지?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 중국산에. 우리가 김치도 우리나라 음식이죠. 근데 중국에서 만든 김치를 먹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될까? 중국에서 배추를 키우고 중국에서 난 고춧가루 만들고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만든 공장에서 김치를 담아서 우리나라한테 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사리 뭐 무슨 농수산물이 여러분들 시장 가면 다 저기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잖아. 국내산보다 중국산이 더 많아요. 왜 중국산이 많을까? 중국 땅이 넓고 인건비가 싸서 만들어낸 농작물이 굉장히 값싸게 팔 수가 있어서 그래요. 청양군만한 땅이 다 논밭인 곳도 많아요, 중국은. 여기서 그냥 비행기에다 씨를 뿌리는 거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산 펜, 색펜이 있어요. 잉크펜. 그거 쓰면 와 막 했다고. 예를 들면 하이테크 뭐 이런 거. 그게 왜 일본산 학용품이 잘 팔렸을까? 비쌌어요. 우리나라 펜은 1,000원에 샀었으면 일본 펜은 5,000원에 샀고 막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불티나게 잘 팔렸을까? 디자인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 우리가 물건 살 때 디자인 아니면 그거 집어넣어요. 디자인 아니면 품질이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잉크펜보다는 일본 잉크펜 같은 게 더 잘 나오고 끊김이 없고 뭐 잉크똥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떨어뜨려도 잘 고장나지 않고 해서 일본산 학용품 많이 썼어. 러시아산 킹크랩 요런 거 많죠. 국경을 초월해서 에너지를 협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어느 정도 교류만 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관을 연결해서 우리나라까지 연결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대통령하고 벌써 경제 협력까지 다 하기로 돼 있어. 근데 못 하는 거죠? 왜? 북한 때문에. 하여튼 국경을 초월해서 에너지를 협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 사이가 나빠야 될까? 사이가 나쁘면 왜? 수입과 수출에 영향력이 있을까? 사이가 나쁘면 왜?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일본이 당장 뭐 했어? 우리나라로부터 물건 구매하는 거 수입을 금지시켰지? 그럼 우리나라는 뭐 했어? 우리도 불매운동 했잖아, 그죠? 이렇게 이웃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고 우리나라한테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가면서 주변 나라들의 눈치도 보면서 할 말도 하면서 그렇게 또 교류를 해나가고 있어요. 청양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구기자? 청양고추지. 그치? 청양고춧가루도 이게
자, 청양고춧가루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고추가 100%가 뭐야? 중국산이에요. 자, 이 청양고추야 아니야? 아니야, 중국 고추야. 알았어? 브랜드만 청양고춧가루지 그 안에 들어가는 고추는 중국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청양고춧가루 하자면 중국 고춧가루로 해야지. 근데 왜 사람들이 청양고춧가루를 구입해? 청양이 워낙 고추로 유명하니까 청양고춧가루면 매콤하고 맛있을 거라 생각해서 원산지를 보지 않고 그냥 구매를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요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일본 펜, 그 학용품 펜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원산지 뭐라고 써 있어요? 일본. 자, 수산물 하면 러시아죠. 러시아 킹크랩 같은 거. 그래서 에너지 같은 거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데 중국의 저기 고비 사막의 풍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 또는 뭐 태양광 발전 또 일본, 러시아에서 뭐 이런 천연가스하고 수력 발전도 있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오기 전에 설치가 필요한 전력망이라고 해가지고 점선으로 돼 있죠.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를 못 하고 있죠, 그죠? 네, 아쉬운 현실이에요. 다음 문화 분야 한종일 합작 만화 영화가 국내에 개봉이 됐네. 러시아 발레단의 한국 공연 포스터가 있어. 그래서 나의 붉은 고래라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하면 또 호두까기 인형이죠? 네. 그 다음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외국인 학생들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을까요? 중국이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어딜까? 일본이에요. 그 다음은 러시아. 기타의 어느 나라가 들어가겠어요? 베트남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겠죠? 자, 요게 한중일 합작 영화 나의 붉은 고래.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와요. 확실히 애니메이션이 좀 중국 스타일처럼 보이죠? 6월 15일에는 한국에서 개봉을 했어요. 2017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교과서 70쪽이에요. 정치 분야를 봅시다. 일단 한중일 3개국에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자 공동으로 논의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했을 땐 봄, 가을이야. 봄, 가을은 어느 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냐? 중국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예요. 우리 이거 배웠었지? 계절마다 바람이 방향이 바뀌는 거.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보면 중국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못 그렸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 그죠? 여기가 시베리아죠. 러시아 쪽. 여기가 중국의 양쯔강 있는데요. 여기가 오호츠크해가 있는 데고요. 여기가
태평양이죠.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여기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추워. 그리고 땅이니까 건조해. 그렇죠? 여기는 남쪽이니까 따뜻해. 땅이니까 건조해. 여기는 북쪽이니까 추워. 바다니까 습기가 있어. 태평양은 덥고 습기가 있어. 오케이? 자, 태평양 기단을 받을 때는 언제겠어? 덥고 습할 때, 계절. 여름. 추워, 건조해. 언제겠어? 따뜻하고 건조해. 봄. 춥고, 여기 뭐 춥고 무조건 습기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가을이라고 하는데, 요쪽 기단을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뭐 가을 있고, 이게 어느 계절이라고 꼭 이쪽에서만 바람이 불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엄청 미세먼지가 심하고 황사 낄 때는 다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여기서 불어오는 거죠. 이해했어? 여기에 왜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심할까? 사막은 요쪽에 있어요. 이쪽에. 왜 그러냐면, 그렇지, 중국이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큰 강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으면 산업이 발전한다고 했지. 공장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배출되는 배기가스 양도 많아지고 매연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대기 오염이 심한 게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겨울에도 와요. 겨울에 또 왜 와? 몽골이 있어요. 몽골이 거기가 석탄을 떼기 시작하니까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기가 엄청나게 오염돼 있대. 몽골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드넓은 초원을 가면 그렇게 공기가 깨끗하지만 대도시 수호인 울란바토르에 가면 진짜 코가 따끔할 정도로 공기가 안 좋대요. 거기에 또 겨울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 주변 나라로부터 환경오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해했니?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혼자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이 해결하자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공개한 공기오염지도,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한중현 장관회의도 했어요. 자, 요 영상도 검색해보면 나와. 유튜브에 이렇게 대기질이 심하다라고 한 뉴스 때문에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열렸어요.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경제, 문화, 환경,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을 전화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수업은 72쪽이죠?